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 오컬트 사극의 정점 넷플릭스 동궁 세계를 매료시키다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IMDb 사용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전세계 유력 매체와 지역 매체들의 동궁에 관한 많은 극찬의 기사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하다하다 미국 IT 전문 매체까지 나서서 이 드라마를 분석하는 극찬 기사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동궁이 전세계 주요 매체들과 평단들에게 이토록 극찬을 쏟아내게 하는지 주요 매체들의 리뷰 기사를 분석하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컬트 사극 동궁은 글로벌 평단으로부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샤머니즘과 다크 환타지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K 콘텐츠의 장르적 지평을 넓힌 마스터피스라는 압도적인 극찬을 받았습니다. 콜라이더, 타임, 스크린렌트,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신선한 크리처 비주얼과 서스펜스, 주연 배우들의 파괴력 있는 연기 앙상블을 집중 조명하며 킹덤을 잇는 차세대 글로벌 흥행작이자 웰메이드 스릴러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 영토 확장이 스릴러와 로맨스를 넘어 오컬트 잔혹사극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시리즈 동궁은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과 조선 왕실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기존 서구권의 엑소시즘과 좀비물과는 차원이 다른 시각적 정신적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방영과 동시에 전세계 시청순위 상위권에 안착한 이 작품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북미 및 아시아권 유력 미디어 평단으로부터 이례적일 만큼 높은 평점과 학술적 깊이의 찬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신들은 동궁이 가진 독창적인 내러티브 구조와 압도적인 미장센에 주목하며 이를 2026년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고의 다크 환타지 시리즈로 꼽았습니다. 북미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콜라이더는 동궁이 보여준 장르적 하이브리드 성격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그동안 서구 시청자들은 뱀파이어나 좀비 혹은 카톨릭 기반의 테마의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동궁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라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이 인간의 깊은 탐욕 및 계급 갈등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서사적 정교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매체는 동궁은 매 에피소드마다 숨막히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점프 스퀘어에 의존하지 않고 서서히 점증하는 심리적 공포를 정교하게 설계해냈다고 분석하며 기술적 연출적 완성도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즈 역시 동궁을 집중 조명하며 K 콘텐츠의 깊어진 철학적 깊이에 감탄합니다. 매체는 킹덤이 조선시대의 정치적 암투를 좀비라는 역병으로 풀어냈다면 동궁은 무속신앙과 인간 내면의 악의를 결합하여 한층 더 개인적이고도 거대한 파멸의 서사를 그린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귀신과 원기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려는 인간들의 이기심은 현대사회의 계급적 불안과 도덕적 해이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며 단순한 오락용 드라마를 넘어선 깊이 있는 사회학적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높이 인정했습니다. 영화 및 팝컬처 전문 매체인 스크린렌트는 작품의 시각 효과와 크리처 디자인의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매체는 동궁에 등장하는 크리처와 악령의 비주얼 묘사는 기괴하면서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며 한국 특유의 한정서가 시각적으로 영상화된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무속 의상과 소품 그리고 어두운 궁궐의 음영을 극대화한 촬영 기법은 해외 평단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매체는 할리우드의 수많은 고예산 호러 영화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의 동궁은 정교한 세트 디자인과 최첨단 CG 기술을 결합해 시청자가 마치 그 기괴한 공간 속에 함께 갇힌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평가하며 다크 환타지 장르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합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중 하나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동궁이 아시아적 가치관과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전세계 관객에게 관통시켰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동양의 샤머니즘은 서구인들에게 다소 낯설고 난해할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동궁은 치밀한 대본과 친절하면서도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조선 왕실 내부의 권력 암투라는 동양적 배경 위에 가족의 배신, 생존을 위한 사투라는 인류 보편적인 서사적 장치를 얹어 글로벌 흥행 동력을 확보했다며 동서양을 불문하고 누구나 깊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웰메이드 컨텐츠라고 극찬합니다. 외신들은 시각효과와 대본뿐만 아니라 주요 배우들의 파괴력 있는 연기력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캐릭터들이 지닌 복합적인 내면과 입체적인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낸 배우들의 열연은 작품의 현실감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으로 꼽았습니다. 평론가들은 악령과의 사투 속에서 미쳐가는 인간의 광기를 눈빛 하나로 표현해낸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라며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대사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연기 앙상블이 글로벌 관객들의 감정적 동질감을 자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전세계 시청자들을 화면 앞으로 끌어당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넷플릭스 동궁에 쏟아진 해외 유령 매체들의 극찬은 한국 콘텐츠가 이제 특정 장르나 포맷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 다크 판타지 및 오컬트 시장의 트렌드를 직접 선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전통적인 역사적 사실 위에 초자연적인 상상력을 결합하는 K-픽션 호러는 이제 하나의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궁이 보여준 서사의 깊이, 시각적 경이로움,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은 앞으로 제작될 글로벌 장르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평단이 입을 모아 찬사를 보낸 것처럼 동궁은 오컬트 사극의 정점이자 K 컨텐츠가 도달한 가장 높은 예술적 성취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은 IMDb 미국 리뷰 중에서 미국 오컬트 판타지와 동궁을 비교하는 댓글 반응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판타지 드라마들은 시즌1 내내 떡밥만 던지고 아무것도 해결 안 해줘서 짜증났어요. 반면 동궁은 단 8부작 안에 동궁의 저주와 30년 전 비밀까지 속도감 있게 전부 몰아쳐서 풀어내더군요. 할리우드 작가들이 제발 한국 드라마의 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전개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제작사들은 기존 명작에 억지 PC 요소를 끼워 넣거나 정작 서사와 고증을 다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동궁은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과 조선시대라는 배경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 완벽한 다크 판타지를 만들었어요. 원작을 파기하는 헐레벌떡한 미국식 리메이크보다 이런 독창적인 세계관이 훨씬 더 신선하고 매력적입니다.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할리우드 대작들의 CG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조잡하고 가짜 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궁에 나오는 귀매나 꺼목소리 같은 크리처들은 귀기하면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시각적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미국 드라마들이 자본만 믿고 기술력을 낭비할 때 한국은 적은 예산으로도 압도적인 미장센을 뽑아내네요. 미국 장르물들은 아무리 진지한 공포 순간이어도 분위기를 깨는 마블식 농담을 던져서 몰입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동궁은 슬픔과 공포라는 감정을 시청자가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묵직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인물들의 한이 서린 서사에 깊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감정선의 깊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일단 첫 화부터 자극적인 배드씬부터 집어넣고 봐서 인물 간의 감정선이 전혀 와닿지 않아요. 동궁에서 구청과 생각이 보여지는 은근하면서도 서서히 스며드는 정신적 유대감이 100배는 더 설렙니다. 육체적 관계보다 감정적 친밀함에 집중하는 한국식 로맨스 빌드업이 훨씬 고차원적입니다. 요즘 미드의 남주인공들은 과도하게 마초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무능하게 그려져서 정이 안 가요. 동궁의 구천은 귀신을 뵐 때는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내면의 상처와 취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압니다. 이런 입체적이고 건강한 캐릭터를 미드에서는 대체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지 탄식이 나옵니다. 미국 판타지의 악당들은 단순히 세계 멸망을 외치는 평면적이고 따분한 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궁은 궁궐안의 권력 탐욕, 혈통의 저주 등 인간의 사형과 원한이 얽혀 악령이 되는 서사가 치밀해요. 악역마저도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입체적인 대본의 힘에서 미국 드라마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미국 쇼너러들은 시청자를 바보로 아는지 모든 설정을 대사로 구구절절 설명하느라 극의 흐름을 갉아먹습니다. 동궁은 연출과 미스터리한 복선을 통해 시청자가 스스로 추리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고급스러운 방식을 씁니다. 힌트를 조합하며 다마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정교한 플롯의 수준 차이에 한숨이 나옵니다. 미국 판타지는 맨날 똑같은 중세 유럽풍 성이나 가상의 서양 도시만 우려먹어서 장르적 매너리즘이 심해요. 조선시대의 폐쇄적인 왕실이라는 역사적 공간에 샤머니즘을 섞으니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익숙함에 갇힌 진부해진 할리우드 제작진들이 이 작품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판타지는 스타성이나 외모만 보고 캐스팅했다가 연기력 때문에 몰입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궁은 남주역의 액션부터 조승우 장영남의 소름돋는 연기 대결까지 거를 타선이 전혀 없더군요. 주연부터 조연까지 눈빛 하나로 화면을 지배하는 한국 배우들의 연기 내공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넷플릭스 위쳐나 다른 환타지 대작들이 수천억 원을 쓰고도 시즌이 갈수록 혹평받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동궁은 그 자본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훨씬 더 밀도 높은 매혹적인 다크 환타지를 완성했어요. 할리우드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한국의 제작 효율성과 연출력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넷플릭스가 왜 K드라마의 흥행을 순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는지 전세계 언론들의 반응이나 미국의 시청자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드의 엄청난 제작비에 비해서 계속해서 흥행에 실패하는 예시를 상세히 전해드렸듯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K드라마의 성공은 좋지만 한편으로 미드의 몰락을 불러오는 일이라 K드라마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재주 부리는 곰이 될 수도 주인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중국 언론에서 동궁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는 기사가 올라와 소개시켜드렸는데 또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니 더 과간입니다. 지난번 기사는 동궁 드라마 속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는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다면 이번 주장은 동궁 드라마 속 건축, 의상, 무속문화 등 모든 걸 베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기 전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중국은 이 드라마를 정식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면서 드라마 속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자신들이 불법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언론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코미디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생활 양식과 문화가 닮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은 과거 한자 문화를 공유했고 서로 교류와 침략이 반복되면서 문화가 섞이지 않는 것이 더 비정상입니다. 이 기초적인 역사 교육을 중국은 가르치지 않고 중국인들을 역사의 무지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사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절대 한국 사극을 보면서 중국풍이란 소리, 한푸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과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밑밥을 계속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꼽자면 한반도 고구려의 융성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치욕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일어난 내전 정도로 만들고 싶어하고 또 하나는 향후 통일한국이 되면 북쪽에 붙어있는 연변자치주가 통일한국에 예속될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더우반에는 우리나라 고구려 배경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 스레드가 올라오면 바로 삭제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공산국가의 주축인 한족이 중국 전국을 지배한 역사는 5,000년 역사 중 많이 잡아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식민 지배를 받은 치욕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 열등감이 한반도를 자칭 지배했다고 우기고 있는 명나라 시대를 엄청나게 띄우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사 중 한반도를 단 한 번도 지구상 중국으로 표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전 세계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실상 문화적으로 한류에 지배당하면서 지배당하는 중국이 역으로 한국이 중국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중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며 어떤 중국의 C팝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며 어떤 중국 영화가 세계적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있을까요? 문화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이야기는 문화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공기가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사의 댓글에 또 9면류관, 12면류관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과도하게 반중성서를 이용해서 또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사극만 나오면 현대 판타지나 가상의 드라마에까지 중국풍을 거론하며 이슈몰이를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는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중국인들이 중국풍 논란을 일으킬 소스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요점은 불법 시청하며 열등감에 빠져 유치원생만도 못한 역사 지식으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아 오컬트 드라마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정신승리는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이 드라마를 정식으로 돈을 주고 구매해서 보면서 또 이런 세계적인 극찬을 받는 드라마를 제작한 후에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세라고 일단 동궁 중국풍 논란을 다루고 있는 중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한드 동궁이 오픈되자마자 한중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히며 역대급 논란이 터졌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극중 등장하는 방대한 의상과 소품, 민속 설정, 그리고 시각미학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극중 모든 디자인이 조선의 전통문화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수많은 중국 관객들은 드라마 곳곳의 핵심 요소들이 중화 고전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동양 전통미학의 정통성을 둘러싼 한판 설전이 본격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한 한국 누리꾼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1차 여론 충돌이 촉발되었습니다. 이 누리꾼은 동궁의 의상과 궁궐 배경이 순수한 한국의 전통 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시청자가 드라마 영상미를 두고 중국풍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극중 왕이 사용하는 붉은 발마저 중국식 요소로 분류되는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 속 한국 전통 고유의 요소를 마음대로 중국풍이라며 낙인 찍는 것은 한반도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조목조목 반박, 드라마 속 곳곳이 중국 전통 고전 요소,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드라마를 N차 관람하며 중국 정통 문화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디자인 요소를 대거 정리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증거는 건축, 민속, 복식, 공포 연출 등 크게 4가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 및 세트, 중국 고건축과 흡사한 궁궐 양식극 중 동궁 궁궐은 붉은 벽 구조와 부불구불하게 이어진 회랑을 채택했으며, 두 번째, 테마 민속, 국중 주술 개념 전반이 중국 도교 풍속에서 유래, 해당 드라마의 핵심 테마 설정은 중국 민간신앙의 구열체계를 대고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과 문양, 교룡, 넓은 소매, 그리고 중국 전통 문양의 차용, 국중 왕실과 관료들의 의상을 둘러싼 논란이 특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포 분위기, 전형적인 중식 잔혹미학의 시각적 기호, 깊은 궁궐 속 원원이라는 기본 스토리라인 외에도 화면 곳곳에 어스름한 붉은 등롱, 영혼과 통하는 구리거울, 자수노인 홀례복, 어두운 궁궐 회랑 등 중식 공포의 상징적인 시각 요소들이 대거 활용되었다 주장합니다. 표절 빼박 증거, 제작진의 중국인 스태프 참여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게시글 하나가 누리꾼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이에 수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전통미학의 정통한 창작자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드라마 화면에 짙은 동양 고전풍의 영상미가 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향후 홍보나 여론 대응 과정에서 문화적 뿌리를 지워버린 채 이 모든 시각적 성과를 순전한 한국 고유의 독창적 문화로 포장하려 했다고 지적합니다. 양국 여론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관점, 한국 누리꾼들의 주류 입장이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극중 모든 의상과 소품은 조선 왕조의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된 것이다.
과거 한반도는 고유의 전통 복식과 건축, 민속신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전통 사국풍 요소를 무조건 전부 중국의 문화라고 몰아붙이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양적인 사극 분위기만 보였다 하면 무조건 중국풍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야말로 기본적인 역사 상식이 결여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핵심 관점, 과거 한반도의 수많은 문화는 본래 중화 문화가 외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중화 문화권의 한 갈래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작품의 문화적 원료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미 완성된 형태의 중국식 민속 설정과 시각적 기호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굳이 따질 필요 없다. 타국에서 우리 문화를 차용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마지막 해 국왕이 등장했을 때 머리에 쓴 면류관의 류가 9개이던데 이거 제후국 신분 규격에 맞는 고증인가요? 흰옷을 입던 백의조선이자 상의가 짧았던 단위조선의 복식이 국중에서는 모두 색재가 화려한 의상과 소매가 넓은 장포 스타일로 변해버렸다. 베끼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스승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져다 쓰면서 지들 거래 놓고 이제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한복은 원래 치마끈을 가슴에 묶는 거 아님. 근데 지금은 다 아래로 내려서 허리에 맞췄네. 이거 그냥 한푸잖아. 한국도 이제 거의 다 한화되어 가네. 이제는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훔쳐가네. 우리는 매일 도둑놈 잡아서 증거 들이밀며 화평만 나고 있는데 저것들은 훔치면 훔칠수록 아주 예술의 경지로 훔쳐가는구나. 당시 한반도 왕조는 중국의 제후국이었으므로 황색이나 적색 등의 색상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길 시 국가적 멸망을 초래했을 것이다. 제후국의 신분으로 감히 용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국인들이 동궁을 보면서 느낀 진짜 감정, 중국 드라마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진 댓글 반응입니다. 어이없네. 무슨 권리로 궁녀 원혼을 그냥 그렇게 죽인 거야. 한국은 진짜 서구 사상에 완전히 절여진 듯. 난 귀신이 황실 쓰레기들 다 찢어 죽이는 거 완전 찬성함. 전반적인 스토리는 반전도 많고 볼만한 듯. 근데 CG가 좀 깨서 아쉬움. 그냥 붉은 필터 하나 끼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다임. 전체적인 완성도는 킹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느낌. 최종 결론, 귀신은 무섭지만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사람은 무섭지 않았는데 정작 나를 만신창이로 만든 건 사람이었다. 이슈는 단순한 초자연적 드라마가 아니라 왕실 가족의 은유입니다. 이건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속성, 그리고 표면적인 세계와 이면의 세계를 은유함, 사실상 왕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비유하는 것이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왕실의 추악한 비밀임. 보면서 김건희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한국은 킹덤에 이어 동궁까지 사극 오컬트 장르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해낸 것 같아 정말 부럽긴 하다. 우리는 맨날 똑같은 선현물이나 고구마 궁중 암투극만 찍어내며 제자리 걸음인데 한국은 전세계가 열광할 만한 트렌디한 장르로 조선사극을 매번 다채롭게 변주하네요. 솔직히 전세계 넷플릭스 순위를 휩쓸며 K드라마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모습을 보니 중국 드라마 팬으로서 솔직히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처음 제목이 동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 로맨스나 권력 암투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서늘하고 긴장감 넘치는 테마 액션 장르더군요. 궁녀라는 신분을 귀신의 소리를 듣는 감지자로 설정하고 남녀 주인공을 두세계를 오가는 테마사로 엮어낸 기획력 자체가 너무 참신하고 충격적입니다. 이런 세련되고 깊이 있는 오컬트 세계관을 전세계 대중에게 통하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 기획 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파워가 진심으로 부럽긴 하지. 넷플릭스에서 동궁을 보는데 붉은색 필터를 사용해 현실과 이면의 귀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분리한 연출이 정말 예술이었어. 우리 중국 고장국들도 자본은 차고 넘쳐서
매번 화려한 CG를 떡칠하지만 왜 이런 감각적이고 압도적인 미장센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걸까요? 중국이 돈으로만 바른 36 그래픽보다 영리한 연출과 색감 활용으로 괴기하면서도 서늘한 동양적 공포를 완벽히 구현해낸 한국 제작진의 감각이 너무 세다. 나는 무엇보다 중국 배우들과 비교되는 게 한국 드라마는 남주혁, 조승우 같은 톱 배우들이 연기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파격적인 크리처 장르물에 거침없이 뛰어든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조승우의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군주 연기야 군 전역 후 테마사로 완벽히 변신한 남주혁의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보는 내내 감탄만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러게요. 정작 중국의 탑스타들은 이미지 망가질까봐 맨날 하얗고 뽀얀 필터 속에서 로맨스만 찍고 있으니 배우들의 스펙트럼 차이에서도 부러움을 느끼게 만드네요. 한국식 오컬트의 장인이라 불리는 손도게스트 작가진이 참여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인간의 추악한 죄와 귀신의 원한을 엮어내는 솜씨가 명불허전입니다. 이런 탄탄한 장르물 전문 작가진이 사극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활용해 전세계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창작 생태계가 몹시 부럽습니다. 동공이 넷플릭스 공개와 동시에 글로벌 탑10에 진입하고 수십 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고장극 지적재산권이 널려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유통망을 타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뻗치는 한국이 늘 부러운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드라마들은 해외 수출돼도 아시아권 일부 플랫폼이나 유튜브에 머무는데 전세계 안방극장을 한 번에 장악하는 침투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사극은 매번 한복의 우아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극중 소품과 궁궐의 어두운 이면까지도 시각적으로 너무 매력적이게 포장해냅니다. 동궁을 본 서양 시청자들이 한국의 전통가옥 구조와 궁궐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럽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국의 전통 문화를 힙하고 세련된 컨텐츠로 각인시키는 문화 수출 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가장 부러운 점은 한국 제작진이 귀신, 저주, 왕실의 타락 같은 자극적인 오컬트 소재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었다면 귀신이나 미신은 광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광전 총국의 검열에 걸려 애초에 대본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는 결말에 가서 환각이었다고 얼버무렸을 겁니다. 창작자가 상상력을 온전히 발휘해 피와 저주가 도사리는 공포의 무대를 완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제작 환경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드라마 도입부에서 오직 죽은 자만이 왕국을 떠날 수 있다는 대사와 함께 세자들이 잔인하게 의문사하는 연출을 보고 정말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주제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거나 역사적 공간을 잔혹한 유혈사태의 무대로 쓰는 것 자체가 사상검열의 대상입니다. 권력의 추악한 이면을 은유와 상징을 통해 날카롭게 꼬집는 웰메이드 장르물을 아무 눈치 안 보고 만들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너무 부럽네요. 중국 드라마 시장은 역사 왜곡이나 사상 통제라는 잣대로 창작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니 매번 양산형 고장극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창작의 한계를 매번 깨부수는 한국 드라마들의 과감한 시도가 부럽고 우리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심의 기준이 하도 까다로워서 귀신의 외형이나 유혈 묘사도 전부 모자이크로 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순화시켜야 하니 몰입도가 확 떨어지죠. 한국은 정부나 플랫폼이 창작자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판을 깔아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궁처럼 완성도 높은 한국형 장르물이 나올 수 있는 건 표현의 개방성과 유연한 문화적 토양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재능 있는 중국의 제작진들이 검열을 두려워해 안전한 로맨스 뒤로 숨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 한국을 보며 부러움과 자괴감만 듭니다. 한국의 전 세계적인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우리 콘텐츠 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우리는 넷플릭스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과 손잡고 매번 문화적 전성기를 갱신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 콘텐츠 시장의 역동성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비밀과 욕망이다라는 주제의식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칼로 귀신을 베는 1차원적인 테마 액션을 넘어 대비와 왕의 대립 등 전체적 인간군상의 추악함을 복합적으로 녹여냈어요. 장르물의 껍데기를 쓰고 깊이 있는 인간주의나 정치 스릴러를 능숙하게 배합하는 한국 드라마의 깊이 있는 각본력이 대단합니다. 한국은 오징어 게임이나 중증 외상센터 같은 현대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극 장르까지 완벽하게 글로벌 규격으로 포맷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어떤 소재를 가져와도 한국형이라는 독창적인 색깔을 입혀 전세계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세련된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국 시장에만 안주해 양산형 불량 콘텐츠만 찍어내고 있을 때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K-드라마의 저력이 부럽습니다. 넷플릭스 동궁의 예고편이 떴을 때부터 전세계 네티즌들이 댓글창에서 환호하며 기대작으로 꼽는 걸 보고 문화적 힘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만든 사극 장르물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전세계 시청자들이 덮어놓고 신뢰하며 시청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증수표가 되어 글로벌 흥행을 견인하는 구조가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울지 상상도 안 갑니다. 결국 넷플릭스 동궁의 세계적인 성공은 창작의 자유, 자본의 올바른 투자 그리고 영리한 연출력 3박자가 맞물려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중국 드라마가 아무리 스케일을 키워도 사상적 검열과 플랫폼의 한계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로 남는 한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 슬픕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생태계가 진심으로 부러운 밤입니다. 다음은 동궁을 일본 오컬트 장르와 비교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괴인 꺼목서리가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스튜디오 지브리의 센가 히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기묘한 신물이나 요괴들을 실사한 것 같았어요. 기묘하면서도 어딘가 아이처럼 귀여운 매력이 공존하는 크리처를 만들어낸 한국의 상상력에 감탄했습니다. 평소 일본의 고전 괴담이나 기담 장르를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동궁은 일본 특유의 정적인 공포를 넘어 연기와 이승을 오가는 스케일이 차원이 다르더군요. 조선왕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테마 액션의 거대한 자본력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남족이 피 묻은 나무 모기로 악기를 베어 넘길 때 전율이 돋았습니다. 이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술적인 검술 액션을 완벽한 실사로 재현해낸 느낌이에요. 만화 같은 설정을 유치하지 않고 이토록 세련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건 현재 한국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현실과 귀신들이 점령한 귀의 세계가 같은 공간에서 대조를 이루는 연출이 압권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주술의 전 속 영역 전개나 결계 설정을 아주 현실적이고 무섭게 풀어내더군요.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 덕분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링이나 주온 같은 일본어로가 주는 특유의 눅눅하고 음습한 심리적 공포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극 특유의 역동적인 검술 액션이 더해지니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네요. 답답하게 당하기만 하는 호러가 아니라 악기를 시원하게 때려잡는 테마물이라 카타르시스가 엄청납니다. 일본에도 신토나 무속을 다룬 장르물이 많지만 대부분 서브컬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궁은 한국의 토속 무속신앙을 왕세자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와 엮어 고급스럽게 풀어냈어요. 정통사극의 묵직한 오컬트의 기괴함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나 할리우드 영화 콘스탄틴의 아류작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동양적 사후세계관이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더군요. 클리셰를 한국적인 색채로 완벽하게 재해석해낸 연출가와 작가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일본 영화계가 반성해야 할 정도로 그래픽 퀄리티의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진 작품입니다. 귀매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세상이 뒤바뀌는 연출의 CGI가 부자연스러움 없이 그게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오컬트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는 듯한 높은 완성도였습니다. 서양이 잔인하기만 한 슬래셔 무비와는 차원이 다른 서늘함을 줍니다. 동양 오컬트 특유의 처연한 원한과 한, 그리고 궁궐의 아름다운 한국 복식이 어우러져 잔혹한 미학을 완성했어요. 피가 튀는 순간조차 예술적으로 연출하는 한국 스태프들의 비주얼 디렉팅에 감탄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린 시절 보았던 고전 만화 이누야사의 세계관이 겹쳐 보였습니다. 인간과 요괴의 경계, 그리고 저주받은 운명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의 서사가 딱 그렇거든요. 만약 일본에서 이런 요괴 사극을 실사했다면 절대 이 정도의 진지함과 퀄리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의 신사나 사찰을 배경으로 한 오컬트와는 또 다른 조선 궁궐만의 섬함하고 은밀한 공포가 신선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장소를 가장 글로벌한 넷플릭스 스타일로 포장해냈습니다. 귀신들의 비주얼도 오싹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왕을 연기한 조승우의 양면적인 연기였습니다. 악기보다 더 탐욕스럽고 냉혹한 인간의 본성을 눈빛 하나로 표현해내며 극의 격을 높이더군요. 단순한 크리처물을 넘어 인간 심리 스릴러로서의 깊이까지 챙긴 영리한 작품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수많은 일본 만화나 애니를 실사 시도했지만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공포 크리처 장르를 실사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